1번 문제부터 갈 거예요. 1번 문제부터. 저번 주에 문제는 다 풀어왔겠죠, 여러분? 위도와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지구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여기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다고 했죠. 지구처럼 생겼죠? 구처럼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선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로선을 위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로선을 부르기를 경도라고 부르기로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1번, 경도는 동경과 서경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경도는 동경과 서경으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2번, 실제 땅 위에 그어진 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위도와 경도는 우리가 실제 땅 위에 그은 선이 아니라 가상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가상의 선. 답은 2번.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와 남위로 구분한다. 그렇죠. 이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위도선을 적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했습니다. 적도. 여기가 적도예요. 4번. 위도의 북위와 남위는 각각 90도로 나눠 표시한다. 맞습니다. 경도의 동경과 서경은 각각 180도로 나누어 표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국토의 위치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일본과 같은 섬나라이다. 우리나라 섬나라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국토는 북쪽으로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북쪽은 중국이랑 붙어있죠. 중국과 러시아랑 붙어있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섬나라는 아닙니다. 니은.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맞죠?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런 곳을 우리가 반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디귿. 바다로 나아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아니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다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리을. 도로를 이용해 대륙으로 나아가기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갑시다. 3번 문제. 밑줄 친 기역의 이름을 쓰시오. 이것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공사가 완성되면 우리나라에서 터키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한번 추진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쳐보면 나옵니다. 이 고속도로의 이름은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고속도로라는 영어의 뜻이죠. 아시안 하이웨이가 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네요.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설명. 1번.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어떤 대륙이죠?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고요. 님,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다. 그렇죠. 적도는 여기쯤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긴 지금 북위 30도선. 여기가 북위 60도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이 선이 있어요. 선. 가상의 선. 이걸 우리가 38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38선이 왜 38선이냐면 이게 위도 38도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위도 38도에 있기 때문에 38도 선이에요. 그래서 38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는 여기 있고요. 적도는 위도 0도니까. 2번.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건 맞습니다. 3번. 중국과는 달리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예. 중국과 달리인가요? 아니죠. 중국도 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3번. 4번.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다. 그렇죠. 본초 좌우선은 여러분 그 저번 시간에 쌤이 설명했던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경도 0도가 됩니다. 5번. 러시아, 일본 등의 나라와 가까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북쪽으로 보면은 여기서 러시아랑도 붙어있고 여기선 중국이랑도 붙어있죠. 넘어갑니다. 5번.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영토에 대한 설명. 1번 바다 위 하늘의 범위이다. 이건 뭐죠? 바다 위 하늘의 범위. 영공이죠. 땅과 우리나라의 땅과 바다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는 영공입니다. 2번 바다와 땅을 합쳐서 말하는 용어이다. 바다와 땅뿐만 아니라 영토에 대한 설명이죠. 영토에 대한 설명. 바다가 아니라 영토는 땅만 이야기해야 되겠죠. 3번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늘을 제외한 바다의 영역. 하늘을 제외한 바다의 영역. 이건 영해죠. 4번 한 나라의 영역 중에서 땅의 범위다. 그렇죠? 답은 4번. 지도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 마라도는 섬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없다. 마라도가 섬이어서 우리 영토가 아닌 건가요? 마라도는 섬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속한 여러 섬이다. 맞습니다. 디귿. 우리나라의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 하늘의 범위이다. 맞죠? 리을. 우리나라는 대륙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영해가 없다. 아니죠. 여기가 다 영해입니다. 땡. 그래서 답은 3번. 니은 디귿. 3번이 됩니다.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1번.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이다. 맞죠? 2번. 영해를 설정할 때는 기준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맞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동해는 썰물일 때의 해안선이 기준선이다. 맞습니다. 5번.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섬이 많아서 영해를 설정할 수 없다? 아니죠. 5번이 틀렸습니다. 기억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렇죠. 지금 기억 구간이 어디죠? 기억 구간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기억 구간은 뭐죠?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그렇죠?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각각 2km씩이죠. 2km씩. 그래서 1번.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매우 중요한 장소 맞습니다. 2번.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장소이다. 맞죠? 3번. 최근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어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4번.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각각 위치한 영역이다. 맞습니다. 5번. 남과 북이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장소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9번. 사진의 장소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의 장소는 뭐죠? 독도입니다. 독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기억,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다. 맞죠? 니은, 국토의 북쪽 끝에 위치한 섬인가요? 아니죠. 동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디귿, 수산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맞습니다. 리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이다. 아니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답은 2번.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 1번. 나무나 꽃을 심고 가꾼다. 맞죠. 2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3번. 우리 국토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 이것도 맞죠. 4번. 외국인의 우리 국토 관광을 막는다? 이건 아니죠. 답은 4번. 5번. 우리 국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11번. 우리 국토를 소중히 가꾸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것. 1번. 쓰레기를 생기를 주변에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2번. 모든 국토를 개발해서 도시로 만들어야 되나요? 이것도 아니죠. 3번. 평소에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을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4번. 지방의 국토보다 도시의 국토를 중요시한다. 이것도 아니죠. 5번.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자주 이용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3번. 자, 12번부터 13번. 지도가 나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네요. 12번.
지도가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도가는 어떤 지도죠? 지도가는 큰 산맥과 하천을 중심으로 지역을 셋으로 구분했네요. 어떻게 해요?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했고요. 나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전통적인 지역 구분이죠. 전통적인 지역 구분이며 산이나 강을 경계로 모여 살면서 나누어진 지역 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번 지도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 문화에 따라 나눈 지역 구분이다. 이건 아니죠. 니은, 우리 국토를 둘로 나누었나요? 아니죠. 소백산맥과 금강하류의 남쪽이 남부지방이다. 맞죠? 여기 소백산맥이 있어요. 금강도 있습니다. 금강. 남쪽 지역이 남부지방이 됩니다. 리을, 큰 산맥과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구분이다. 맞습니다. 답은 5번. 13번. 지도 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을 찾아야 하네요. 1번.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구분 방법이다. 아니죠. 전통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2번. 이동이 쉬워질수록 지역의 문화 차이는 커진다. 아니죠. 3번.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만든 지역 구분이다. 아니죠. 4번. 지역에 사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했나요? 이것도 아니죠. 5번. 과거 산이나 강을 경계로 모여 살면서 나누어진 지역 구분이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4번. 다음 지역의 공통점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네요. 14번.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네요. 1번. 도청 소재지이다. 2번.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아니죠. 도청 소재지도 아니에요. 대전광역시에는 시청이 있겠죠. 서울특별시에도 시청이 있을 거예요. 3번. 시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에서 담당하겠죠. 4번. 큰 산맥과 하천을 경계로 구분한 지역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한 지역이다. 이건 맞습니다. 답은 5번. 15번으로 갑시다. 15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네요. 1번. 특별시로 서울특별시가 있다. 맞습니다. 2번. 8개의 도와 6개의 광역시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다.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있나요? 광주광역시는? 일단 4번 가볼까요? 4번. 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그렇죠. 5번. 특별자치시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맞죠.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어때요?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가 틀렸구나. 전라남도 쪽에 있는 것은 맞는데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죠. 16번부터 17번이에요. 16번. 기억행정구역 이름의 유래와 관련된 지역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행정구역이 어디인지 봅시다. 기억행정구역은 어디죠?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그렇다면 니은은 뭐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예요. 여기는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쌤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줬죠. 강원도는 왜 이름이 강원도예요? 강릉이라는 도시와 원주라는 도시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입니다. 강릉과 원주. 그래서 16번 문제. 기억행정구역 이름의 유래와 관련된 지역으로 바른 것은 강릉과 원주. 답은 16번은 1번. 17번. 니은 행정구역 이름과 도청 소재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니은 구역은 어디죠? 경상북도고요. 경상북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냐면 안동시에 있습니다. 답은 2번. 18번으로 갑시다.
지도의 행정구역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의 행정구역은 어디죠? 제주특별자치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시. 그래서 기억, 경상남도에 속한 행정구역이다. 이건 아니죠. 니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행정구역이다. 그렇죠. 디귿,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목적이다. 그런가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목적이다. 이건 아닙니다. 리을, 특수한 성격 때문에 자치권을 보장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보다 4번. 18번은 4번. 19번입니다. 원래 기억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가 서울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짠. 서울시입니다. 기억이 표시하는 것은 서울시. 그죠? 자, 기억 행정구역은 서울시예요. 서울특별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행정관청으로 도청이 있다. 서울특별시에 도청이 있나요? 아니죠. 니은, 북부청사와 업무를 나누어 본다. 이건 경기도입니다. 3번,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특별시이다. 맞죠? 답은 3번. 4번, 인천광역시와 같은 행정구역이다. 그렇죠. 특별시니까. 5번, 경기도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다. 됐죠? 답은 3번. 20번. 니은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바로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시입니다. 청주시. 자, 우리 그래서 20번까지 4회 끝났습니다. 배울거리 알거리를 볼까요? 우리는 탐구 문제 정하기랑 실험 계획 세우기, 실험하기,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기, 결론 내리기를 공부할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탐구 문제 정하기예요. 탐구 문제를 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인식. 문제인식이 뭐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이거 문제인데? 이거 고쳐야 되겠다. 문제를 알아채야 돼요. 탐구할 문제를 찾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구 문제를 정하는 법은 평소에 호기심이 있었거나 관찰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을 탐구 문제로 정하는 것입니다.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엄청 넓고 모호하면 안 돼요. 그냥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 끝. 이러면 안 돼요.
훨씬 더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게 됩니다. 카메라는 왜 이렇게 생겼지? 카메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는 왜 이런 걸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좁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탐구 문제 정하기를 보면 탐구 과정 1번 걸음 종이에 여러 색깔의 수성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2번 걸음 종이를 비커 위에 올려놓고 물을 떨어뜨린 뒤 변화를 관찰합니다. 탐구 문제 정하기에서 나타나는 거냐? 선생님 지금 선생님 책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 책을 갖고 온 동안 여러분들은 또 한번 핵심 내용을 띄어쓰기랑 문장 부호에 주의해서 똑같이 한번 따라 써봅시다. 175초까지 출발. 네, 다 잘 적었나요?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탐구 과정까지 했고 탐구 결과가 나왔네요. 탐구 결과. 여러 색깔의 수성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변화. 물이 떨어진 곳의 색깔이 옅어지면서 동그랗게 물이 번집니다. 그림의 모양이 변하면서 가장자리가 얼룩져요. 사인펜 색깔 외에 다른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생각하고 탐구 문제를 정하겠습니다. 어떤 색깔의 사인펜 잉크에 가장 다양한 색소가 섞여 있을까?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의 사인펜 잉크는 각각 어떤 색소로 이루어졌을까? 라는 궁금한 점을 생각하고 탐구 문제를 정했습니다. 탐구 문제.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는 같을까? 또는 다를까? 인 거죠. 그래서 실험 계획 세우기. 실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별표 칩시다. 변인 통제라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네요. 변인 통제. 변은 뭐겠어요? 변하다, 변화하다, 변화하다. 변화하는 이는 요인. 변화하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변인을 딱 통제를 딱 이렇게 잡아두고 그러고 나서 실험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실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한다 했습니다. 변인 통제를 해야 다르게 한 조건이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실험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할 점.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다르게 할 조건, 같게 해야 할 조건,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을 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실험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라는 거.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 없게 돼요. 왜?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험을 해도 결과가 이번엔 이렇게 나오고 다음번엔 또 다르게 나오고 또 다르게 나오니까 뭐 때문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알겠죠? 자, 또 한번 적어봅시다. 자, 시작. 자, 친구들 계속 가볼까요? 실험 계획 세우기입니다. 탐구 문제.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는 같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찾고 그 방법을 정해봅시다. 자,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사인펜의 색깔입니다.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사인펜의 종류. 같은 제품의 수성 사인펜을 써야겠죠, 당연히. 종이의 크기와 종류, 점의 크기, 점의 위치, 종이가 물에 잠기는 정도, 물의 양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2번.
실험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을 정해야 되는데요. 사인펜으로 찍은 점에서 분리된 색소를 우리가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하고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할 겁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실험 과정은 이렇게. 자, 준비물. 막대 모양 거름종이 가로 2cm, 세로 20cm. 굉장히 구체적이죠?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여러분. 3장. 자, 연필, 수성 사인펜. 수성 사인펜도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스탠드, 링, 집게잡이, 셀로판 테이프, 페트리 접시, 물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실험 과정은 3장의 거름 종이에 아래에서 2cm 되는 높이의 연필로 가로선을 긋고요. 선의 중간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사인펜으로 각각 점을 찍고 윗부분에는 점의 색깔을 쓸 겁니다. 거름 종이를 스탠드에 붙이고 거름 종이가 페트리 접시의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높이를 조절할 겁니다. 거름 종이의 끝이 물에 잠기도록 페트리 접시에 물을 붓고 사인펜으로 찍은 점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 15분 동안 관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구성원이 할 역할, 누구누구는 사인펜으로 종이에 점 찍기, 누구누구는 페트리 접시에 물 붓기, 마지막 누구누구는 스탠드에 거름 종이를 붙이고 높이 조절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또 적어봅시다. 됐죠? 잘 적었어요. 계속 가봅시다. 실험하기. 실험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변인 통제는 항상 별표. 변인 통제에 유의하며 계획한 과정에 따라 실험해야 됩니다. 관찰하거나 측정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결과를 기록해야 되고요.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고치거나 빼지 않습니다. 실험하는 동안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하기 탐구 과정. 자, 1번 3장의 거름 종이에 각각 아래에서 2cm 되는 높이에 연필로 표시하고 가로선을 긋습니다. 선의 중간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사인펜으로 각각 점을 찍고 거름 종이의 윗부분에 점의 색깔을 씁니다. 거름 종이를 스탠드에 붙이고 거름 종이가 페트리 접시의 바닥이 거의 닿을 정도로 높이를 조절합니다. 거름 종이의 끝이 물에 잠기도록 페트리 접시에 물을 붓고 그 변화를 관찰해야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점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되고 사인펜으로 찍은 점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 변인 통제입니다. 변인 통제. 자, 쭉쭉 계속 적어봅시다. 187쪽까지. 다 적었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탐구 결과. 거름 종이에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거름 종이에 나타나는 변화. 물이 종이를 따라 올라가면서 색소가 번집니다. 한 개의 색소가 분리가 되고 이어서 다른 색소가 분리가 되네요. 검은색 사인펜은 어떤 색깔이 나왔죠?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순으로 색소가 나타났고요. 빨간색 사인펜은 진분홍색, 분홍색, 노란색 순으로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사인펜은 하늘색, 보라색, 분홍색 순으로 색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됐죠?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기. 자, 그럼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이 결과는 이렇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 실험 결과, 자료 변환, 자료 해석 이렇게 합니다. 자료 변환은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 형태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요. 실험 결과의 특징을 이해하기 쉬워요.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면. 됐죠? 중요한 것은 자료 변환. 우리 지금 실험 결과가 이거잖아요. 이게 딱 실험 결과잖아요.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고? 자료 변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적으러 갑시다. 오늘 적을 게 많네요. 준비, 출발!
자, 다 적었나요?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요. 결론이라는 것은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얻는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결론 도출이라고 부르죠. 결론과 결론 도출. 결론 도출. 실험 결과에 대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 첫 번째, 우리 탐구 문제 찾기부터 했었죠.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는 같을까 또는 다를까? 탐구 문제. 실험 결과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우리가 표로 만드는 거, 자료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게 표로 딱 나타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의 종류와 개수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다르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탐구, 후속적인 탐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탐구를 기획하면 좋습니다. 탐구 문제. 보라색 사인펜과 분홍색 사인펜의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는 어떤 순서로 분리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탐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할지 생각하기. 막대 모양 거름 종이에 보라색 사인펜과 분홍색 사인펜으로 가로선을 긋고 종이의 끝이 물에 잠기도록 하여 사인펜 잉크의 색소가 분리되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찾고 그 방법을 정하는 건데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사인펜의 색깔, 보라색, 분홍색.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사인펜의 종류, 종이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선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탐구를 또 계획할 수 있겠죠. 또 핵심 내용을 띄어쓰기, 문장 보여 주의해서 따라 써봅시다. 다 적었죠? 지금 다 적었죠? 그래서 3번. 실험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 정하기예요. 사인펜으로 그은 선에서 분리되는 색소의 종류와 분리 순서. 4번.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하고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종이는 가로 2cm, 세로 2cm 2장. 자, 보라색 수성 사인펜, 분홍색 수성 사인펜, 스탠드, 집게잡이, 링, 셀로판 테이프, 패트리 접시, 물 이렇게죠. 실험 과정. 2장의 거름 종이에 아래에서 2cm 되는 높이에서 보라색 사인펜과 분홍색 사인펜으로 각각 가로선을 긋고 종이 윗부분에 선의 색깔을 씁니다. 우리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셀로판 테이프로 거름 종이를 스탠드에 붙이고 거름 종이의 끝이 패트리 접시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높이를 조절합니다. 거름 종이의 근 선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패트리 접시에 물을 붓고요. 15분 동안 거름 종이에 나타나는 변화 관찰하기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림으로 봤었죠? 이걸 한 번 더 똑같이 분홍색 사인펜으로 하는 겁니다. 보라색 사인펜이랑 분홍색 사인펜으로 또 하는 겁니다. 이번 바닥은 좀 적을 게 적네요. 그쵸? 여기까지만 적으면 되겠다. 자, 가봅시다. 다 적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오, 여러분 팔 아프겠어요. 열심히 적어가지고. 그치? 자, 우리 이제 문제 풀기로 갑니다. 문제가 20문제거든요. 자,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지금 다 풀었나요? 잘했어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민재의 모습을 보고 실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네요. 같게 할 조건이 있고 다르게 할 조건이 있대요. 그렇죠? 기억은 변인 통제에 유의하며 계획한 과정에 따라 실험한다. 니은 실험하는 동안 안전수칙을 지킨다. 디귿은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이죠. 답은요?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잘했어요. 2번. 다음 민수와 수미의 대화를 읽고 탐구 과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라네요. 자, 민수가 이야기합니다. 우와, 토마토가 이만큼이나 자랐네. 수미가 정말이네. 토마토가 잘 자란 이유가 무엇일까? 민수. 온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토마토가 잘 자라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어졌어 라고 했죠. 자, 그거는 1, 2, 3, 4번, 5번 중에서
몇 번에 해당하죠? 4번이죠. 탐구 문제 정확히에 해당합니다. 그쵸?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명확하게 내가 무엇이 궁금해? 나 이거 한번 알아볼래? 이게 바로 탐구 문제 정확히죠. 답은 4번. 3번. 다음은 하루 내 모둠이 실험 계획 단계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쓰래요. 잘못 설명한 학생. 하루.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확인해야 돼. 창민.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각각 고려해야 해. 나연.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과 실험 과정을 정리해야 해. 답은 뭐죠? 답은 하루죠. 왜 하루죠? 자, 지금 우리 3번 문제는 뭐죠? 하루 내 모둠이 실험 계획 단계에서 나눈 대화인데요. 지금 하루가 말한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것은 실험 계획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탐구 문제 정확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죠. 하나 앞에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하루. 4번. 실험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고르래요. 기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니은.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같게 해야 할 조건,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 등을 정해야 한다. 디귿.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리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니까요. 답은요. 답은 잘못 설명한 것은 디귿이죠.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탐구 범위를 좁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탐구 문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실험 계획을 세울 때니까 답은 디귿입니다. 디귿이. 왜? 왜냐하면은 지금 실험 계획을 세울 때니까 이거는 실험 계획을 세우는 단계죠. 그쵸? 실험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요.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탐구 문제를 정하는 과정, 탐구 문제를 정하는 과정에서입니다. 5번. 다음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르라네요. 탐구 문제. 수성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는 같을까? 실험 방법. 검은색 사인펜과 빨간색 사인펜, 파란색 사인펜으로 검은 종이에 각각 점을 찍은 후 물을 번지게 하여 색소가 나타나게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1번, 잉크가 퍼지는 모양, 2번, 잉크가 퍼지는 속도, 3번, 물을 흡수하는 모습, 4번, 물을 빨리 흡수하는 정도, 5번,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소의 종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6번. 실험을 바르게 했는지 확인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네요. 알맞지 않은 것. 1번. 계획한 과정에 따라 실험했나요? 2번.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실험했나요? 두 개 맞죠? 3번.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나요? 맞죠? 4번. 실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제목을 정했나요? 5번.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지키며 실험했나요? 맞죠? 답은 4번이죠. 실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제목을 정했는지는 실험을 계획할 때, 이거는 실험을 계획할 때, 실험 계획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우리는 지금 실험을 바르게 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실험을 다 하고 난 이후죠. 실험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1번, 2번, 3번, 5번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4번 실험하기 전에 실험 계획 단계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7번. 다음은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의 제목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실험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에 따라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제목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의 제목, 우리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의 제목을 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8번부터 9번입니다. 다음 보기는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내는 과정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8번 문제예요.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내는 과정을 알맞은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입니다. 표로 나타내는 과정을 알맞은 순서대로 써야 하니까, 자, 기억. 표의 첫 번째 칸 가로줄과 세로줄에 나타낼 항목을 정한다. 니은, 표의 각 칸에 결과값을 알맞게 기록한다. 디귿, 다르게 한 조건과 실험 결과가 드러나도록 제목을 정한다. 리을, 항목수를 생각해 가로줄과 세로줄의 개수를 정하고 표로 그린다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제목을 먼저 정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표의 첫 번째 가로줄과 세로줄에 나타낼 항목을 정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항목수를 생각해서 가로줄과 세로줄 개수를 정하고 표로 그려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표의 각 칸에 결과값을 알맞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죠. 디귿, 기억, 리을, 니은 이렇게 갑니다. 9번. 하영이는 현재 어느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앞에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래요. 하영이가 불리는 색소의 종류가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달라졌으니 표에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분리된 색소라고 써야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표에다가 지금 뭘 했어요? 제목을 붙였네요. 그렇죠? 제목을 붙였으니까 이것은 디귿 단계가 되겠습니다. 디귿 단계. 됐죠? 10번. 보기에서 자료 변환을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쓰래네요. 잘못 설명한 학생. 규정. 변환을 하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야. 한나. 자료 변환을 해야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야. 원호. 실험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야. 자, 여러분, 자료 변환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료 변환은 이거랑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결과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럼 한나가 이야기한 건 뭐죠? 자료 변환을 해야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실험 계획을 세우는 까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한나. 됐죠? 11번으로 갑니다. 11번. 다음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틀리게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을 보기에서 고르라네요. 민호, 검은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4가지 색소가 섞여 있고 빨간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3가지 색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검은색 사인펜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보라색과 분홍색과 하늘색, 노란색이니까 4가지 색소 맞네요. 빨간색 사인펜의 잉크에는 진분홍색과 분홍색과 노란색 이렇게 3가지 색소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민호가 한 말은 맞습니다. 재민, 보라색 색소가 검은색에는 있지만 빨간색에는 없어. 보라색 색소가 어때요? 보라색은 검은색에는 있지만 빨간색에는 없네요. 그럼 재민이도 맞습니다. 연화, 검은색 사인펜에 잉크에 든 색소의 가지수보다 빨간색 사인펜에 잉크에 든 색소의 가지수가 더 많아. 맞나요? 아니죠. 왜요? 검은색은 4개고 빨간색은 3개니까 검은색 사인펜이 훨씬 더 많은 색소를 가지고 있죠. 답은 연화. 이렇게 됩니다. 12번입니다. 다음 탐구 문제와 실험 결과를 보고 보기에서 결론을 바르게 이끌어내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라네요. 탐구 문제. 모래, 좁쌀, 설탕을 각각 페트병에 넣고 흔들면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실험 결과. 페트병을 흔들기 전 모래, 좁쌀, 설탕의 처음 온도는 모두 18도씨였다.
페트병을 흔들고 난 뒤 모래의 나중 온도네요. 나중 온도는 21도씨, 좁쌀의 나중 온도는 21도씨, 설탕의 나중 온도는 22도씨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기억, 물질을 흔들면 물질의 온도가 높아진다. 니은, 물질을 흔들어도 물질의 온도에는 변함이 없다. 디귿, 물질을 흔드는 것과 물질의 온도가 높아진 것은 관련이 없다. 답은 기억이죠? 페트병을 흔들기 전보다 흔든 후에 물질의 온도가 높아졌으므로 물질을 흔들면 물질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 보기 중 지호의 질문에 잘못 대답한 학생의 이름을 쓰라네요. 잘못 대답한 학생. 지호.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를 왜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자료 변환을 해야 하는 걸까? 자료 변환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호가 질문했습니다. 선민. 자료 변환을 하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야. 세이. 다르게 한 조건이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현호. 실험 결과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야. 정답은 뭐죠? 누가 틀렸죠? 세이죠. 다르게 한 조건이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변인 통제에 해당합니다. 변인 통제를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됐죠? 14번. 다음 중 탐구 문제를 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거. 1번.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탐구 범위는 좁고 구체적이어야 되죠. 2번.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은 탐구 문제로 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4번.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없더라도 참신한 탐구 문제가 좋다.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없더라도요? 아니죠.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 5번. 평소에 관찰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을 탐구 문제로 정한다. 맞죠? 답은 4번. 15번이에요. 15번. 다음 보기 중 변인 통제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쓰라네요. 하남. 탐구할 문제를 찾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야. 자, 변인 통제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는 학생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민재가 바로 변인 통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했죠. 이게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답은 민재. 네, 잘했어요. 16번. 다음은 천의 색깔에 따라 햇빛을 받으면 천의 안쪽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라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네요. 옳지 않은 것을. 흰색 천은 밝은 색이고요. 검은색 천은 어두운 색이죠. 처음에는 둘 다 20도, 20도였는데 10분 뒤에 얘는 2도가 올랐고요. 얘는 4도가 올랐네요.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검은색 천이 더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죠. 더 뜨거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색깔이 밝으면 천의 안쪽 온도가 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맞는 거예요. 미음, 천의 색깔과 햇빛에 의한 천의 안쪽 온도 변화는 서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색깔이 다른데 온도도 달라졌으니까. 디귿, 실험 결과를 통해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는 검은색 옷인가요? 아니죠.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더 시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 실험하고 난 뒤에 실험 결과와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르시오. 나오네요.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실험 결과와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결론 도출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 18번. 다음 중 새로운 탐구를 계획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네요. 1번. 실험에서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을 정한다. 그렇죠. 정해야 되죠. 2번. 실험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해야 할 것을 정한다. 그렇죠. 3번.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과 실험 과정은 전 실험과 같게 한다. 전 실험과 같게 하나요? 아니죠. 전 실험과 같게 하면 안 되죠. 다르게 해야 되죠. 4번.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실험해야 할지 생각한다. 그렇죠. 5번. 탐구를 한 뒤에 흥미가 생기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을 탐구 문제로 정한다. 답은 3번. 18번의 답은 3번. 19번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자료 변환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 제목을 쓰시오라네요. 자, 교실은 온도가 이 정도, 18도 정도고요. 과학실은 온도가 16.5도 정도 되겠네요. 운동장은 온도가 19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의 제목을 뭐라고 쓸 수 있죠?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의 제목을 장소에 따른 온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장소에 따른 온도. 됐죠? 장소에 따른 온도.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자료 변환을 할 때 그래프에 비해 표로 나타낼 때의 좋은 점을 바르게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쓰잖아요. 철민,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재우, 자료를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어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 은영, 자료의 분포와 변화를 한눈에 알기 쉬워. 자, 지금 질문은 뭐였어요? 자료 변환을 할 때 그래프에 비해 표로. 그래프에 비해,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게 그래프죠. 표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 내용을 우리가 집어넣죠. 표로. 그래프에 비해 표로 나타낼 때 좋은 점이네요. 표의 장점. 표는 어때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자료 변환할 때 표를 사용하면 많은 자료를 가로와 세로 칸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답은 철민이 되겠습니다. 철민이가 답이죠. 경험을 떠올리며 시 읽기. 자, 출렁출렁을 경험하며 출렁출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출렁출렁을 경험을 떠올리며 감상하기입니다. 말하는 이가 생각한 것. 여러분, 말하는 이는 우리가 뭐라 부르죠? 시적 화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을 시적 화자다라고도 부르고요. 시적 화자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생각한 것은 1년 학교에 지각하겠다 싶을 때 길을 잡아당기는 것. 2년 춥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길을 잡아당기는 것. 3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힘껏 길을 잡아당기는 것. 그래서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다면 추울 때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빨리 가고 싶다거나 등교 시간에 배고파서 점심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거나 이런 것이죠. 호이.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기. 그래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 뭐예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출렁출렁이라는
시를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출렁출렁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딱 쓰면은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요. 쓰고 되겠습니다. 14초까지. 자, 출발.